안녕하십니까,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. 금요경마 브리핑 되겠습니다. 자, 11월 둘째 주 경마 주간인데, 우리가 지난주에는 메인 승부 베스트 에버 퀀텀 점프의 베스트 에버 메인 프리미엄인가요? 네. 856.9배짜리 정확한 주력 막권. 반주력 막권이죠. 반주력 막권. 네, 적중이 됐습니다. 2주 동안 메인 승부가 좀 있는데, 그래도 그죠? 한 수 제대로 꽂아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. 교만하지 않고 경마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어쨌든 메인 승부에서 제대로 해드려야겠다는 그 최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최근 한수가 굉장히 좋습니다. 한수가 너무 좋아요. 메인 승부 한수가.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. 프로베터의 길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한다든지 도움이 안 된다면 저를 버려주셔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물론 이 방송을 이렇게까지 또 청취를 하시는 분들 중은 대부분 아마 그죠? 깊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처음 이렇게 해서 듣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상이 뭔지 뭔 말을 하는지 이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좀 함께 하기가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해하시는,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. 굉장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고, 그죠? 네,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길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길입니다. 과정입니다. 그래서 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렇죠? 네. 실질과 상징의 어떤 제가 주중에서 느꼈던 게 그런 거거든요. 실질과 상징 어디쯤에 진실은 있는 거거든요. 제 예상이 지금 그런 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. 현대 사회는 상징이 사라진 사회다. 상징이 사라진 곳에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. 그런 그죠? 그래서 일상 속에서의 의례와 상징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게
실질적인 삶에서도 어떤 그 회복이나 그 좀 더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, 경마도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요즘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. 그래서 그 길, 실질과 상징이 함께 가는 길을, 그런 배팅을 해야 된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여러 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고, 제 말을 이해하는 분들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내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. 그죠?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말을, 이 느낌을, 이 생각을, 이 직관을 과연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,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아마 이해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죠? 그래서 실질도 놓치면 안 되고 상징도 놓치면 안 됩니다. 상징이 결국 실질로도 연결이 되거든요. 그죠? 의례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의례적인 행동을 아예 배제시키는 삶을 사는 거는 아니죠.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 것도 있고 생각이 또 내면이 있는 것처럼요. 그죠? 그럼 옷을 다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. 인간이라는 거. 그죠? 그래서 그런 의례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는 것처럼, 경마에서도 어떤 상징적인 그런 적중들이 실질로도 연결이 되고 우리의 어떤 배터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. 이런 이론은 아마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.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대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서 이놈 경마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. 좋은 패턴은요, 경마에 대한 이해도, 갬블에 대한 이해도, 경마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배터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. 경마를 깊이 이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마의 지식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. 우리가 살면서도 뭐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 나온 사람, 뭐 어디 나온 사람,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냥 지식만 많이 쌓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. 우리 지금 현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? 똑똑한 사람들의 그 멍청한 행동을요. 배터도 똑같거든요. 좋은 배터, 똑똑한 배터는요, 경마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배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려고요. 그래서 계속 그 본질을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경지에 이루고 싶어요. 더 많이, 더 깊이. 그래서 지금은 뭐 가벼운 무슨 말 이런 거는 들리지가 않습니다. 솔직히. 어떤 쉬운 몇 마디 가지고 저를 설득할 수는 없어요. 그죠? 우리도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. 뭐 가끔씩 올라오는 뭐 비난 이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아무런 기분이 느껴지지도 않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,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기분이. 무슨 욕을 먹는다고 해도.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. 그죠? 제 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. 제 예상과 제 그 말과 이런 걸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태풍이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. 그 경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. 그래,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뭔지 대충 뭐 100%는 아니더라도 좀 알겠다. 이런 생각 하면 되는 거예요. 그 정도만. 지금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그죠? 그죠? 그래서 계속 이 길을 갈 거고, 그죠? 예상가 은퇴하면 배터 해야죠. 배터. 배터 해야 되는데, 예상가를 하면서 배팅하기는 참 어려워요. 그죠? 경마가 괜찮습니다. 경마가 진실하기 때문에, 경마는 굉장히 진실하기 때문에요.
경마는 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프로베터 하셔도 돼요. 괜찮습니다. 제가 관찰할 땐 그렇습니다. 아주 무슨 뭐 세상은 도박꾼처럼, 솔직히 뭐 도박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? 아파트 사는 것도 다 도박 아닙니까, 솔직히? 그죠? 아파트 사면 아주 건전한 거고, 주식하면은 뭐 미친 새끼입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경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상식적인 이 세금 이런 것만 없으면 솔직히 경마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이 생길걸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 인식이 저급합니다. 그리고 세금이 본질입니다. 이게 경마에. 얼마 전에 그 마사회 회장님께서, 그 김낙순 회장님께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, 경마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?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, 본질을 좀 피해가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본질은 뭐냐면, 경마를 상식의 자리로 좀 돌려주십시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비상식적인 세율을 가지고, 환급률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? 매출이 올라가길 바랍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사설 경마를 때려잡을 생각하지 마십시오. 마사회의 비상식적인 세율이 올라간다면 사설 경마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. 홍콩도 그랬고요. 다른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본질은 환급률의 인상에 있는데, 탁상공론 경마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, 물론 이제 제가 인터뷰나 내용들을 쭉 봤는데 그래도 좀 생각이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누군가가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요. 참, 이 비상시적인 세율과 환급률을 올려야 됩니다. 이거는 우리 예상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팬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. 한국 경마 전체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. 마사의 직원들한테도 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본질을 얘기하질 않아요.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정말로. 그래서 이제 그 뭐 헌법 소원도 내고 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 법률적인 방법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경마 운영 주체에서 그런 그 생각과 로비나 이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마사 회장이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 나가고 일관된 정책이나 이런 게 쉽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, 뭐 어떨 때는 좀 괜찮은 분이 오면은 조금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, 어떨 때는 또 전혀 엉뚱한 남의 다리 붙잡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계속 쌓여오다 보니 우리 한국 경마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. 후퇴를 겨듭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세상은 점점 상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, 한국 경마는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의 방향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환급률이. 아니, 고객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. 이 환급률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? 그죠? 어떻게 배팅을 합니까? 경마가 무슨 뭐 막 돈을 안 걸고 배팅을 하는 게 아니면은 뭐 하려고 그 말 봅니까? 우리가 뭐 말이 좋습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제발 좀 저는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부당하잖아요. 그죠? 부당하잖아요. 팬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? 부당하잖아요. 이거 뭐 800 몇십 배 받았는데 또 20% 떼버리는 건 말이 됩니까? 부당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더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이 딸 수 있죠.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, 더 많이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예. 제가 뭐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겸손해야죠. 경마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. 경마는 정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스포츠입니다.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.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딱 그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누구나 공평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잖아요. 아닥하게 만들어주잖아요. 그래서
그래서 저는 별 차이가 없고 인간사 평범하고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엄청난 걸 아는 것처럼 시불랑시불랑 거리는 것도 되게 꼴사나워서 보기가 싫어요. 비이상해서 못 보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마사회는 제가 봤을 때는 환급률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기타 소득세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죠. 기타 소득세는 당연히 폐지돼야 됩니다. 그 미친 악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? 정말 정말 진짜 울분이 차올라서 제가 지금 정말 따발총으로 그냥 확 갈겨버리고 싶어요. 진짜 그 말이 됩니까? 어떻게 기타 소득세까지 만들어가지고 진짜 경마 팬들을 마사회 직원들은 이 지경 되도록 운영 주체들 뭐 하는 겁니까? 그냥 그 공기업이고 그러니까 그냥 돈만 따박따박 받고 그러면 공무원이니까 끝나는 겁니까? 건전경마 이런 거 그런 위선적인 말이 너무 구역질 나서 못 보겠어요. 정말로 정말 구역질 납니다. 정말. 토가 나올 것 같아요. 진짜 경마팬들 왜 한다면 이거예요. 환급률 올리라고요. 환급률 말도 안 되는 기타 소득세 가서 폐지하라고요. 전부 다 빼고 그것만 하면 돼요. 마사 회장님 제발. 딴 거 뭐 필요 없습니다. 파트 2, 파트 3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급률 올리십시오. 환급률 기타 소득세 폐지하고요. 선진국 수준처럼 경마하자고요. 파트 1 국가에 무슨 기타 소득세 이거 빼고 50%다 떼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? 100만 원 가지고 하면 50만 원을 세금으로 날려버리라는 겁니까? 그거 가지고 어떻게 노름을 합니까? 100만 원 가지고. 카지노는 도박이잖아요. 진짜 도박이잖아요. 카지노는 92%인가요? 94%인가요? 거의 세금이 없어요. 근데 왜 카지노는 그러고 이 경마만 이런 식으로 이 경마 역사가 몇 년입니까? 100여 년이 되지 않았나요? 1900년대 초반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일제시대 때도 정말 했지 않습니까? 이런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어떤 갬블의 격이 있는 갬블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? 경마하시는 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. 경마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갬블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갬블을 하시는 겁니다. 깊이 있는 갬블을 하시는 거예요. 사람이나 인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. 사람과 짐승이 함께 이거밖에 없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. 자,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마음이 좀 그러네요.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. 계속 마음에 그런 울분이 있어요. 저는 기타 소득세와 그 환급률에 대한 계속 뜯어가는 식으로 가는. 그래도 그 인터뷰를 보니까는 뭐 말미에는 환급률을 올리는 그런 얘기도 조금은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 한 회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임 회장들을 쭉 봤을 때 거의 뭐 무개념인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. 이번 분은 딱 전체적인 걸 보니까는 나름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 정도면은 좀 누군가가 옆에서 좀 말을 해주면은 잘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, 그렇지. 마사회 직원들 분들은 왜 그걸 얘기를 안 하세요? 말하고 싶어요. 팬들이 살아야 같이 다 함께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저도 살고요. 다 같이 살아가는 건데.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자,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죠, 팬 여러분. 그죠?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, 자, 내일 승부처 예고만 하고 끊겠습니다. 내일은 이제 제주경마를 3개를 선택을 했는데요. 이유는 저는 뭐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주경마나 부경경마나 서울경마나 어디 경마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배터잖아요. 그러니까 경마를 하는 거지만 말을 보는 거지만 말을 선택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배팅을 하는 배터예요. 그죠? 그래서 배팅할 만한 경주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
그래서 배팅할 만한 경주가 저는 내일은 제주 경마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제주를 3개를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제주 프리미엄은 제주 5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요거는 뭐 용설란 이 정도가 대가리 팔리는데 이 말은 뭐 행보 자체도 그렇고 여기서 상대적인 인기말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말이죠. 그죠? 그리고 뭐 1번 금빛 영광, 2번 강남대가 뭐 요 정도인데 좀 출입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한 마리 노림수가 이거 되겠는데? 라는 좀 잘 알고 있는 나름 좀 히스토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말 한두가 있는데 별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아서 그거 가지고 한번 메인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승부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제주 7경주를 메인 하이라이트로 지정을 했는데요. 야, 오케이. 이거는 신흥 명성하고 저기 뭐야 강호 1등 광활 명성 요 정도가 지금 댓글 구도 흘러가는데 요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필 그냥 뭐 안 보긴 하겠는데 나는 봐야지 이런 느낌. 쉽게 나는 봐야지 라는 느낌이 들었던 마필이거든요. 배팅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주 4하고 제주 7 요거를 배팅 경주로 선택을 했어요. 제주 5하고 제주 7 요걸 메인 배팅 경주, 메인 프리미엄 경주로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좀 주력으로 잡지 않을까? 이거 만약에 잡으면 그래서 요걸 승부를 했고요. 근데 뭐 경마라는 게 그죠? 경마는 겸손해야 됩니다. 경마는 아는 척하고 나불려는 순간 경마의 신이 너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그죠? 뒤통수로 후려 갈깁니다. 그죠?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구나.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. 결과 앞에. 이게 바로 경마구나. 그래야만 또 경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경마 지능이 높아야 된다. 우리는 축구 선수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제가 옛날에 그 조광래 감독이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자기는 선수를 볼 때 좀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. 그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축구의 어떤 그런 상대성과 축구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. 그죠? 그냥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축구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. 그러니까 경마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배터. 그죠? 그게 돼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? 경마의 원리와 경마의 흐름, 경마의 어떤 그 진행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. 뭐 화롱이 어떻고 조교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혈통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요. 이런 지식 말고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.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마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몸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. 이해해야 돼요. 어떤 결과에 대해서. 그래서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걸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야 비로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제가 겸손해야 된다. 경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겸손해야 된다. 안 그러고서는 경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없다. 내려놔야 돼요. 그죠? 제가 이거 승부를 했습니다. 승부를 했는데 저는 항상 가서 또 다시 다 비웁니다. 그리고 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죠? 그래서 요즘은 아니다 싶으면 취소도 많이 하고요. 그래서 뭐 지난주도 취소하면서 또 취소한 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. 실수도 하고 우당탕탕 좌충우돌하면서 그거 자체를 저도 인정을 하고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. 그거를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얼레벌레 해가지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경마가 아니에요. 그런 게 경마가 아닙니다. 그렇게 하는 순간 닫아버리는 순간 경마 잘할 수 있습니다. 하루는 잘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
진짜 경마를 세계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. 베터의 세계. 그 세계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조교사가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은퇴할 때 이제 좀 알려고 하니까는 이제 좀 내가 조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니 끝나버렸다.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제에 들어가신 분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. 그 말을 하시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. 그래도 그렇잖아요. 그 어떤 굉장히 겸손한 거지 않습니까? 그 한 40년, 50년 가까이를 말과 호흡하고 경주마를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일, 조교사로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 그 은퇴하는 시간에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, 약간 조금 알 것 같은데 이게 끝나버렸네. 그런 말을 하는데 이분은 참 경지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. 그분은 정말 그 조교사라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, 또 경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기 분야의 이해도가. 그래서 우리는 배터고, 저는 또 배터를 도와드리는 가이드지 않습니까? 그 배터, 경마 배터의 이 직업에 대한, 이 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. 그러려면 우리는 경마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좀 내려놔야 됩니다.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. 좀 내려놔야 됩니다. 겸손하게.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. 어떻게 경마가 저런 게 들어와, 저게 들어와, 뭐 요게 이렇게, 그러면 안 됩니다.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게 경마입니다. 그죠? 들어왔는데도 저게 어떻게 들어와 이러면은 그건 뭐냐면 이미 닫아버린 거거든요. 자기 마음을. 이거는 건 경마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. 그죠? 근데 그러면 그 자기가 보는 대로만 그렇게 들어와서 무슨 재미를 보셨나요?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배팅을 해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배터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배당을 잡아야 되는데,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그저 그 좁아 터진 생각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, 그죠? 들어오고 나서도 이건 아니라고 그냥 배제시켜 버리는데 어떻게 경마를 이기는 배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좋은 배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? 그죠? 물론 또 그 나름의 뭔가 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죠?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. 그 길을 또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존중하지 않고 그러진 않습니다. 그건 충분히 존중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, 자, 어쨌든 말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.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요. 그리고 제 말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.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. 저는 계속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, 제가 생각하는 본질,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큰 원칙이나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사기꾼들은 어제 다르고 오늘 했던 말 다르고 내일 했던 말 다르고 어제 했던 계속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 보통 사기꾼일 확률이 높고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. 빤해 보이지만은 않는 그 길을, 그렇죠? 촌스러워 보이지만, 칸추리 틱하지만, 촌티 나지만, 촌빨 날리지만 누구도 넘을 수 없는, 그죠?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싶고, 굉장히 마이너틱하면서, 그죠? 메이저틱한, 그죠? 좀 본질적인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. 그런 길을 우리도 갑시다. 배터로서, 그죠? 자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자, 제주 4경주를 A급으로 했는데요. 제가 제주 7 메인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죠? 요거 한 마리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고요. 제주 4, 제주 7이에요. 그리고 제주 5, 제주 7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제주 5, 제주 7. 그리고
제주 4를 A급으로 했는데요. 이것도 뭐 그냥 딱 이게 뭐가 딱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 있습니다. 뭐 전력의 편차가 그렇게 큰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? 제주 4, 제주 5, 제주 7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경 경마 중에는 부경 구경주를 A급으로 선택했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배당판이나 흐름 잘 관찰을 해볼게요.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요즘은 아니다 싶으면 더 많이 취소를 좀 할게요. 그죠? 그래서 뭐 당장보다는 좀 더 뭔가 그죠? 하나의 완벽한 틀로 더 만들어가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. 당장 이렇게 막 취소하고 이러면 솔직히 개인적인 그런 이익이나 매출에는 도움은 안 되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요즘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제 마음을 움직이질 않네요. 그냥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대로 가면 팬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.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고. 그래서 진짜 안 된다면 저는 뭐 그냥 깨끗이 포기하려고요. 그 길이 아닌데 그러면 그냥 뭐 배팅해도 되는 거고, 그렇죠?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.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장태풍을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저도 잘 되고 팬 여러분도 함께 잘 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. 그죠?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. 저는 행복한 사람 같아요. 저를 이해해 주시는 또 팬분들이 계시니까. 벌써 30분이 됐네요.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저는 이 시간이 그냥 뭐 많은 분들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?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유튜브는 큰 내용이 없으니까요. 별로 이렇게 일반 팬분들한테 뭐 라이브 방송이라도 하고 다른 예상가들처럼 뭔가 막 예상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또 그냥 하나의 여기에 기록이고 제 하나의 어떤 상징이고 제가 하나의 루틴이고 이런 게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저만의 이런 그런 탑을 쌓아 나가는 거죠.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또 제가 이걸 하면서 또 심리적인 안정도 있더라고요. 이게 어느 정도 착착착착 쌓여 나가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성을 쌓아 나가는 느낌이 들고 이게 하나의 어떤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제 나름의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꾸준히 또 들어주시는 분들한테는 얘가 이놈이 무슨 생각을 하나 그냥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니까요.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큰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뭐 예상 방송이라니 막 전 또 그렇게는 하기 싫더라고요. 그거는 에너지가 너무 나가고 제 팬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고 예상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하는 이유가 또 그죠? 그런 이유가 가장 큰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에 또 의료 예산까지 구매를 하실 정도면은 얼마나 그분들도 또 절박한 마음 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지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뭐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요. 자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예, 너무 말이 많아졌네요. 자, 구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레거시나 히든보이나 그랜드 질주나 메이저 펀치, 센탄 번개 있는데 전력 편차는 그렇게 큰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. 한 마리 좀 트렌드라고 할까요? 좀 그냥 오 하면서 이렇게 올 수 있을 만한 마필 한두가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아서 이걸 승부를 했는데 메인급을 해볼까도 생각이 되는데 또 메인급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뭐 제 판단대로 되는 게 경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그런 상념과 생각들이 들었던 경주고 요거를 A급으로 선택을 했는데 현장에서 강도 조절이나 이런 거 당일의 어떤 흐름판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해볼게요. 그죠? 자, 그런데 내일은 어쨌든 우리가 배팅할 경주를 잘 찾아내는 게 숙제인데 일단 메인 승부 거기서 배팅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나머지 경주 A급이나 또 일반 경주들 중에서도 현장에서 갑자기 뭔가 성광처럼 내리를 때린다면 그걸 또 과감히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 있으니까요. 그래서 잘 한번
내일 배팅 하시는데 어디다 힘을 실어야 될지 그런 걸 잘 말씀드리고 또 연구를 하실 수 있게 좋은 녀석들로 선택을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항상 성원해 주시고 또 장태풍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,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상판에서 살아온 것 자체가 다 팬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안목이고 또 팬 여러분들의 그런 눈, 또 그런 진실,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잘 잊지를 않고 그런 은혜들을 정말 갚는 마음으로 하나둘 제가 한번 잘 해 나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 뭐 예상가를 은퇴한다든지 그럴 때 부끄럽지 않은 또 좀 많이 그래도 좋은 예상가였다, 또 그리고 훌륭한 나름 괜찮은 그런 예상가였다,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금요 브리핑 잡설 시간이었고요. 예, 감사드립니다.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물러갑니다.